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이어서 실제 시장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죠. 윤진 블랙컨트 에쿼티 대표 모시고 주요 모멘텀과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말이 꼬이네요. 첫 번째 종목으로 데이터 플랫폼 기업 몽고DB 가져왔습니다. 어떤 네. 종목입니까? 일단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도 사실 몽고DB를 한때 좀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데이터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제 앱 서비스라든가 웹 서비스 기반의 뭔가 플랫폼들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DB에 대한 수요 부분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AI 환경이 됐는데 사실 AI 기반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축적을 많이 해놨던 기업들이 사실상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AI 트레이닝 훈련 과정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AI 구간에서 이런 DB 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연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거의 10%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계속해서 연간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몽고D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기 성장이 일단은 매출 기준으로는 최소 8%에서 15%가량은 매 분기별로 쳐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분기 성장 속도 자체는 굉장히 좀 빠른 편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흑자와 적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에 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매출 성장 속도가 급상승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점이 됐고 이익 개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스노우라든가 혹은 경쟁사였던 데이터도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높은 이익성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몽고DB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마진 단가 부분이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기반의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던 지금 몽고D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익 개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다. 왜냐하면 이제 DB 데이터 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장점이 뭐냐면 한번 유입한 사업자들이 사실상 매출이 하락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 왜냐하면 대형사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DB를 다른 데로 옮기려면은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매출 성장 자체가 굉장히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산업 분야가 데이터 센터 산업 분야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표께서 운영하는 블랙컨트 에쿼티가 네. 여기에 대한 포지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목표가가 있겠네요. 지금 320달러 수준이죠, 이 기업이 주당으로. 사실 저희는 굉장히 좀 목표가를 높게 잡고 있는 상태이고요. 한 400달러 넘게 목표가 보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이제 매출 성장 규모와 거의 주가가 역성장을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개선 가능성이 아직은 높은 상태이고 다른 데이터 센터 산업들은 지금 스노우나 뭐 데이터도구 다 굉장히 좀 많은 성장세를 보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 센터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을 찾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PBR 같은 경우도 한 자릿수 때 굉장히 낮은 수치 유지하고 있고 모든 부분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주가 보면은 연초에 좋았다가 3월부터 9월 정도까지 이 기업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맞습니다. 이제 많이 상승을 급등을 해서 현재는 연초 대비 한 30% 정도 상승한 상황인데도 네.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의료기기 시장에서 이 센서 기반으로 당뇨 관리를 하는 기업들이 있네요. 덱스컴이라고 하는데 네. 덱스컴은 어떤 모멘텀이 더 있습니까? 네, 사실 덱스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G7 관련된 기기 출시 건도 있었고요. 사실 덱스컴 같은 경우에는 기기 프로덕트 자체가 다른 어떤 헬스케어 기업들처럼 엄청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당뇨 관련된 부분들을 집에서 헬스케어 형태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걸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 노령층 사용자들이 굉장히 좀 급증했던 상태였고요. 근데 사실 속도 자체보다도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이분들이 한번 이제 프로덕트를 이용하시고 나서 빠져나가지 않는 부분이 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사실 연간 매출 성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10%대를 크게 상회하지 못하는 수준인데 한 자릿수 정도의 분기 성장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한 번도 이제 잘 빠지지 않고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령층 이용자들한테 지속적인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고 이게 추가적인 바이럴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이제 매력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헬스케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단점이 뭐냐면은 어떤 뭔가 의료기기나 이런 것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최근에 일어나기도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내부 수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단가에 대한 조정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편이었는데 사실
사실 이런 의료 디바이스 쪽으로는 이런 제재 조치가 좀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 왜냐하면 오바마 헬스케어가 사실상 이번에 가장 큰 대두되는 문제 포인트였는데 어떤 헬스케어 부분은 사실 의약품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의료기기나 혹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되는 매출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제재 조치의 영향력이 작다라는 점이 좀 매력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어쨌든 AI 시장 자체가 조정 국면으로 슬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사적 수요로 어제 헬스케어 쪽으로 수요는 아직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현재 시점에서의 수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티커 종목명 DXCM, 덱스컴에 대한 긍정적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윤진 블랙콘트 에쿼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